Recording in progress. 자, 오늘은 저희 나눠준 음, 스탠다드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 17025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교정 결과 처리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뭐 CMC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교정한 결과를 입력을 해서 음, 지금 성적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엑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교정 결과 처리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엑셀 파일을 먼저 열고 그다음에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 입력을 하고 그리고 교정 성적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화면을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예시로 보여드릴 거는 틈새 게이지입니다. 틈새 게이지는 지금 참고로 하는 절차서는 카스토 번호 23번에 그러니까 23년도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21-147 이 카스토 넘버를 가지고 있는 틈새 게이지의 표준 교정 절차서 이렇게 화면 보이시겠죠? 틈새 게이지의 표준 교정 절차를 사용할 거고 데이터는 표준 교정 절차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리고 어, 사용한 장비는 외측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외측 마이크로미터 구성 성적서를 지금 같이 출력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는 수기로 자료를 먼저 기록한 그 측정 데이터랑 그다음 표준 교정 절차서 참고하셔서 자료 만드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냐면 STD 성적서 작성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서 작성 양식을 이제 교정 결과 처리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서 틈새 게이지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틈새 게이지 공유. 제가 노트북 화면도 같이 지금 띄워놓긴 했는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교정 기록지부터 작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성적서 번호는 제가 중분류 번호라고 했죠. 그래서 P 이사는 고정적으로 놔두시고 중분류 번호 10211로 적용하겠습니다. 교정 일자는 여러분들이 실제 교정을 진행한 날짜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오늘 날짜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명하고 주소, 교정 수행 장소 주소는 따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고요. 교정자는 본인 이름 또는 팀 한 명에서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에서 두 명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서명은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기기명은 저는 틈새 게이지이기 때문에 틈새 게이지라고 쓰고 기기 번호는 지금 없기 때문에 none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작회사 및 형식은 리스토어 제품이고 모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교정 방법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표준 교정 절차서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상기기기는 어디 부분이냐면 그 성적서 예시가 있을 거예요. 각 교정 절차서마다. 그래서 교정 방법은 상기기기는 한국 계량 측정협회에서 발행된 틈새 게이지의 표준 교정 절차서 바로하고 카스토 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카스토 23-10211-147에 따라 국가 측정 표준 기관으로부터 측정의 소급성이 확보된 아래의 표준 장비를 이용하여 조성되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온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측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 온도를 써주시면 됩니다. 18점, 10.4, 20.6, 10도, 50, 54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범위인데 이 범위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평균값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값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엑셀 함수를 지금부터 이제 많이 쓰셔야 되는데 괄호를 먼저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에버리지 여기 두 개 값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함수를 시작하겠다. 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가 끝났어요. 그 다음 텍스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디귿 한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다시 함수 시작. 이제는 평균값에서 빼주셔야 되겠죠. 평균값에서 얘를 빼줘야 되는데 얘를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에버리지 값에서 빼기 최저값을 해주시고 얘를 나누기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화량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가 함수값이 들어가고 텍스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뒤에가 이제 자릿수가 평균이 20.5에 나누기를 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만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0.1이고 뒤에 자리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얘를 또 텍스트를 0.00으로 0.00 0.0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텍스트 0.0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0.1도 단위로 변했죠.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단위를 또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리을 한자 하면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는 똑같이 기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복사를 해서 여기는 한 자리로 표현을 하면 되기 때문에 텍스트는 0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습도에 대한 범위도 나왔습니다. 자, 교정 장소는 우리가 고정표준실에서 교정을 했기 때문에 고정표준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정에 사용한 표준장비 명세는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표준장비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적서를 보고 마이크로미터 디지털 그 다음에 제작회사 이러면서 25 0.001 밀리미터를 썼어요. 그 다음에 기기번호에 4501157 이거 전부 다 성적서에서 가지고 왔고 장비 보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차기 교정 예정 일자는 교정 일자에 주기를 더해서 쓰시면 되는데 외측 마이크로미터 교정 일자가 2023 7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차기 교정 일자는 2024 07 15. 잘 모르시겠으면은 필층 보면은 차기 교정 예정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정 기간은 가온 교정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가온 캐리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승인자는 일단 비워놔.
놔두시고요. 우린 작성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정 기록지 앞장이 완성이 됐는데 이 내용을 어디다가 또 추가를 해야 되냐면 교정 결과 및 불합도 시트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록을 하는 건 아니고 앞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교정 일자도 기간명, 교정자, 그 다음에 주소. 자, 지금 제가 는 하고 링크를 걸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 앞에서 변경이 되면 뒤로 따라오게 돼요. 내용이.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따라오게 해주시면 최저, 최고. 아, 여기가 하나 잘못됐네요. 여기는 습도기 때문에 퍼센트로 바꿔주셔요. 퍼센트 8.H.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냐면, 고정 장소도 링크로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용한 장비 명세도 마찬가지로 기기명 제작해서 형식, 기기번호, 차기 교정 예정 일정, 교정 기간까지. 우리가 하나, 지금 제가 기준기를 하나 넣었기 때문에 하나만 링크를 가져왔고, 나머지 거 하고 싶으시면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록지를 만들고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력해서 깔끔하게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셀 맞춤을 해주시면 안에 다 맞춰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셀 맞춤하면 판에 예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 시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지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기록지 보면은 성적서 번호 링크를 가져오게 되겠죠. 성적서 번호는 해가지고 성적서 번호 여기서 링크를 가져오시면 여기 내용이 기록이 될 거예요. 자, 교정 결과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뭐 온도나 습도나 대기압이나 기록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없으면 삭제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없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자, 측정 결과는 제가 측정한 데이터를 기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카스토 절차서에 보면 내용이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틈새 게이지를 기준으로 예를 들었기 때문에 틈새 게이지 기준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측정한 값하고 평균값, 표준편차 이렇게 기록이 되면 되고 혹시나 뭐 우리가 중간에 측정했던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고 환산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기록지에서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높이를 한 20 정도로 저는 맞추겠습니다. 얼마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칸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검색을 해서 크기를 보고 7개씩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7개, 7개로 해서 8개를 맞추겠습니다. 여기가 그의 하고 여기를 단위를 밑으로 써주셔도 돼요. 영목값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외측 마이크로미터 사용했기 때문에 외측 마이크로미터 지시값하고 미리미터 단위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그 다음에 평균값 그리고 표준편차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5개 구간까지 하고 평균하고 표준편차
평균도 밀리미터로 나와 할 거고요. 표준 편차는 어, 나중에 불확도 계산하기 좀 편하게 여기서 보시면 마이크로는 히읗 한자에 있습니다. 마이크로 미터 이렇게 기록을 할 거예요. 여기가 보기가 불편하니까 일단은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잘 만들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구간이 있는데 저는 5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옮기셔도 괜찮아요. 자, 0.03, 0.07, 0.08, 0.09, 0.19 이렇게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우리가 측정한 구간까지만 데이터를 쓰시면 돼요. 0.3, 0.07, 0.03, 0.032, 0.34 이렇게 나오고요. 네, 0.07을 0.072, 0.072, 0.073, 0.07, 0.075. 그 다음에 0.08은 0.081, 0.084, 3 이렇게 나오고 0.09는 0.093, 0.094, 0.093, 0.096 이렇게 0.1 구간은 0.102, 0.105, 0.101, 0.103, 0.103. 자, 여기까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항목표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깔끔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음, 여러분들 만들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외측 마이크로미터는 소수점 3자리까지 나와요. 그래서 소수점 3자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몇 자리로 해야 되냐? 평균은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보다 한 자리 더. 에버리지 함수 쓰셔가지고. 자, 여기서 라운드를 같이 걸어주시면 나중에 몇 자리까지? 4자리까지. 라운드를 걸어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 자, 4자리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셀 서식 들어가면 표시 형식에서 0.0000 이렇게 표현하면 4자리까지 나옵니다. 자, 표준 편차는 stdev 이 함수를 쓰시면 되고 5개 구간 넣고 데이터를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은 밀리미터 값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리미터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0, 00까지 5자리까지잖아요. 여기가 소점 3자리까지 우리가 지시가 됐으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 어떻게 하냐면 평균은 지시값보다 한 자리 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평균값보다 한 자리 더. 자, 지금은 단위 통일이 안 됐죠. 지금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밀리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소수점 2자리까지만 써야겠죠. 여기에 남아있는 자리가 2자리니까 1000을 빼면. 그래서 소수점 2자리까지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에 라운드 처리를 해줄 거예요. 바로 UND. 이게 반올림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2자리까지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2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A1의 측정 결과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교정 기록지 자체가 일단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정 보고서로 교정 결과 브락도 추정 보고서는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정 보고서를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추정 보고서에 보면은 성적서 번호가 먼저 나오죠. 이 성적서 번호, 이 성적서 번호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다가는 해서 어디서 가지고 오냐? 교정에서부터 가지고 오죠. 여기서 성적서 번호. 자,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는 따로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수학적 모델부터 먼저 할 건데 수학적 모델은 이제 학교 절차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은 리프의 두께, 이제 틈새 게이지의 두께를 계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께는 지침 측미기 지시값, 그러니까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지시값 더하기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보정값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 여기서 삽입해서 어, 수식으로 기록을 하셔도 돼요. 여기에 수식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B는 LS잖아요. 그래서 첨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L이 들어가고 뒤에가 S.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절차서에. 그래서 여기다가 수학적 모델을 기록을 해주고 자, 수학적 모델을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각각의 기호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저는 복사를 할 겁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왜냐 기호가 지금 세 개이기 때문에 기호를 세 개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LS.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들이 첨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쓰시는 것보다는 복사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얘가 위쪽으로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 내려줄게요. 각각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B는 뭐냐면 틈새 게이지의 리프의 두께는 그 다음에 LS는 뭐냐면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지시값이에요. 평균 지시값.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보정값이에요. 자, 지금 얘네가 너무 이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옮겨놓을게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야 되고. 네,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는 거랑 출력해서 보는 게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출력해서 한 번 더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수학적 모델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합성 표준 불합도 수학적 모델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B 합성 표준 불합도 수학적 모델은 아까 사용했던 저 수식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작성하시면서 중간중간마다 꼭 저장을 눌러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하면서 계속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합성 표준 불합도 수학적 모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스트 절차서에 나와 있습니다. 합성 표준 불합도 관계식이라고도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불합도를 조금 더 많이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솔직히 이 수학적 모델부터 그 앞으로 추정하는 과정 모든 것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 만들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수학적 모델 자체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자, 합성표준 불합도 수학적 모델은 지난번 강의에도 알려드렸지만 수학적 모델에서 불합도 전파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삽입해서 수식으로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수식으로 만들 거고, 자, U부터 들어가겠죠. 이 수식 입력하는 게 조금 불편해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합성표준 불확도 자체는 UC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첨자를 넣어보겠습니다. UC, U에, 그 다음에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제곱을 넣어주셔야 돼요. 첨자를 굉장히 많이 쓰죠. U의 제곱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값이 여기가 LS인데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U 제곱에 LS에 얘는 아래 첨자가 따로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하나만 쓰면 되겠죠. 이것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U의 제곱에 그다음에 LS, LS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왔죠. U에 B가 나와야 돼. B는 U의 제곱에 LS 더하기 그다음에 U의 제곱에 B가 나옵니다. B. 이렇게 하면 각각의 항을 다 제곱하는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LS에 대한 게 지금 우연 효과하고 분해는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하단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식이 제곱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고쳐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제곱을 없앨 거기 때문에 U에 대한 식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U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식에서 근호로 들어간 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썼던 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제곱이 풀리는 식으로 나오겠죠. 두 가지로 나오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합성표준 불확도를 계산할 때 전체 항을 제곱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합성표준 불확도 UC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U의 B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시면 이 위의 식과 밑의 식이 동일한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조금 풀어서 쓴 게 아니고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LS가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LS에 대한 식을 하나를 더 하단에서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학적 모델까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감독의 수를 계산하시고 10개 써보겠습니다. 자, 감독의 수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좌측항을 제외하고 여기 두 가지에 대한 감독의 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감독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보통 분수로 많이 쓰고 있는데 분수를 수식을 통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게 항이 많이 복잡한 경우는 수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수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삽입해서 여기서 수식을 넣어주셔요. 여기에 수식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감독의 수의 기호는 C이기 때문에 C의 LS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LS는 그 다음에 분수가 나오겠죠.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여기 기호가 여기 있을 테니까
라운드 D,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전체 항이 이제 B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LS의 감도계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LS의 감도계수. 어디까지 쓸 거냐면, 는까지만 쓰겠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또 사용할 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는까지만 쓰고, 얘는 이제 전부 다 플러스로 항이 수학적 모델에서 가지고 오는데, 감도계수는 전부 다 플러스 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감도계수가 LS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자, D에 대한 감도계수를 이제 계산할 겁니다. 여기서 여기도 LS 대신에 D. D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여기 수학적 모델에서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각자의 항이죠. 그래서 D가 가지고 있는 건 D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표준 불확도에 지금 보면 실제 우리가 합성표준 불확도는 어떻게 되냐면 식이 C의 LS에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쓰지 말고 어차피 결론은 이거기 때문에 복사를 하나 해놓고 자 여기다가 C의 LS 감독의 수 곱하기 표준 불확도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 얘가 불확도 기혈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성이 또 얘가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이 공유 중지를 했다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자, 여기 C의 LS가 뭐냐면, 여기가 감독에서 곱하기 표준 불확도가 불확도 기혈량이 되죠. 그래서 이 불확도 기혈량을 실질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도 D가 되겠죠. 이거는 카스토 절차서에 나와 있는 지금 순서대로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카스토 절차서에 그냥 결과만 나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C의 LS 이렇게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썼던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감독의 수를 곱했을 때, 1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식이 완성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교정 데이터입니다. 교정 데이터는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자, 교정 데이터는 여기서 타이핑을 직접 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 기록지 들어가서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링크를 걸어줘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이제 지시값을 같이 기록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기준기 보정값도 같이 넣어주셔야 돼서 저는 이제 외측 마이크로미터 지시값의 평균값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평균값 이렇게만 가지고 올 거고요. 앞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평균값만 링크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는으로 링크를 묶어주시면 됐죠. 다 기록지에서 데이터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칸이 많이 남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키워주고
칸 정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평균값에 표준 편차도 나왔고, 중요한 거는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보정값이 나와요. 보정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 교정 성적서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기 참고 데이터를 이제 쓸 겁니다. 기준기 참고 데이터를 쓸 거고요. 여기는 지금 칸이 다 비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기준기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면 돼요. 키워놨고요.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교정 성적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기의 교정 성적. 그래서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교정 결과. 이렇게 해서 날짜를 같이 써주시면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교정이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 2,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측 마이크로미터에서 데이터 가지고 올 부분만 발췌하면 되는데, 자, 저는 총 3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얘 논금값, 그 다음에 보정값, 그 다음에 뭘 쓸 거냐면 측정값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간이 지금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 0, 5, 10, 15, 20, 25 이렇게 되고, 보정값은 전체가 다 0인데 성적서 상에는 편의상 마이너스 1로 하겠습니다. 보정값은 마이크로미터로 성적서에 나와 있는 피에 한자 들어가면 마이크로가 있습니다. 단위에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을 한자가 단위인데 여기에도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미터랑 여기 마이크로미터의 차이가 뭐냐면 기울어져 있냐 져 있지 않냐 이 차이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호는 기울여도 되는데 단위는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리을의 한자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를 따로 찾아서 미터를 붙여주시면 자, 측정 불합도는 전부 다 똑같이 1로 나왔네요. 1로 나왔고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로 나왔고 중요한 건 뭐냐? 신뢰 수준 몇 프로냐? 신뢰 수준 몇 프로냐면 약 95%를 썼습니다. 약 95%.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K. K 값은 얼마였니? 얘는 2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불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K 값을 얼마를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K는 기호기 때문에 기호를 주시고 데이터를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 성적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칸을 따로 만들어 놓은 이 시트를 기준기 첨부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교정을 지금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교정 일자가 바뀌게 되면 여기 데이터가 바뀌게 되겠죠. 여기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랑 똑같은데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슬래시 값이랑 다 동일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뀌는 값들이 정해져 있겠죠.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K 값이 바뀔 거고 보정값하고 불확도가 바뀔 거고 사용할 때마다 업데이트 꼭 저장을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측 마이크로미터 보정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얘는 이제 밀리미터 값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가지고 오면서 밀리미터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보정값을 밀리미터로 내가 바꿔 놓을 거다. 여기는 내가 입력하는 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값에서 0.0 천을 나눠주면 되겠죠. 천을 나눠주고 세 자리로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밀리미터의 보정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0.03부터 0.1까지 어떻게 규정이 됐는지 마이크로미터는 지금 첫 구간이 5잖아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법이 곡선식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사치로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근사치로 넣어주겠어요. 0.03에 대한 근사치의 데이터를 내가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면 39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 유사할지 정확할지 유사하게 가지고 오는 게 근사치입니다. 그래서 이 값에서 얘네는 픽스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주죠. 이렇게 하면 보정값이 들어갑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기 두께값을 5mm로 했다. 그러면 여기 값이 자동으로 5mm의 근사치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 보정값까지 들어갔으면 실제 결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틈새 게이지 리프의 두께 값은 어디서 계산하냐면 여기 있죠. 틈새 게이지 리프의 두께는 외측 마이크로미터 평균 지시값에서 보정값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보정값을 해주시면 결과 바로 나오죠. 자, 여기가 왜 세 자리로 표시가 됐냐? 우리가 지시 평균값은 한 자리 더 표현을 해줬지만 실제 외측 마이크로미터는 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운드 처리를 해주시면 수식 계산하기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리프 두께까지 계산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젯이 나옵니다. 자, 버젯에 보면 지금 제가 A, B, C, D, E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할 거는 여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LS가 지금 절차서에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표를 바꿔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출 근거를 먼저 작성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버젯을 먼저 작성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각 항의 입력량을 먼저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량은 어떻게 쓸 거냐면 LS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도 위에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고 그 다음에 D가 있죠. 그래서 자, 입력량은 불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확도식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수학적 모델식에서 가지고 오셔요. 자, 그 다음에 LS도 위치를 조금 옮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LS가 됐고, LS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LS가 어떻게 되냐면, LS가 5분으로 나눠질 거예요. 오현 효과하고 분해는. 그래서 콤마하고 5로 나눠주고, 너무 보기가 안 예쁘네요. 그 다음에 LS의 분, 이렇게 해도 나눠지는데, 저는 이거를 X로 표현하고, 분해능을 R로 표현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정했지? 아, 여기 있네. 여기를 X, 여기를 R 이렇게 표현해서 S에서 나눠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입력량이 나왔기 때문에 산출 근거부터는
다음 동영상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